그리고 탈분국, 그리고 재분국의 순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이 그 흥분 발생 이 용어에서 그 축삭돌기 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 예를 들면은 축삭돌기 막이 이렇게 있으면 축삭돌기 막에 막단백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막단백질이 있으면 첫 번째 거는 나트륨 이온 통로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거는 칼륨 이온 통로라는 게 있고, 세 번째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통로들은 확산이라는 원리에 의해서만 이온이 이동이 되고, 이 통로는 ATP를 이용해서 능동수송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온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나트륨 이온 통로는 열리면은 무조건 나트륨이 축삭돌기 밖에서 축삭돌기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 그리고 칼륨 통로는 이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이제 축삭돌기 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 펌프는 ATP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이온들이거든. 그러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원래 바깥쪽에 이온의 농도가 커. 그래서 이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고농도고, 안쪽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고농도야. 그래서 이제 나트륨 이온이 이 밖에서 안으로 이 통로가 열려야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싶으면 이 펌프를 통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은 뭐를? 펌프를 통해서 축삭돌기 막 바깥으로 나가고, 칼륨은 이 펌프를 통해서 축삭돌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비율은 나트륨이 3, 그 다음에 칼륨이 2 해서 이제 3대 2의 비율로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고 안쪽은 칼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쪽에는 거대한 음이온성 단백질이 있어서, 칼륨 이온이 그 근처에 붙으면은 그냥 전하량의 총합이 음전으로 나와. 그래서 이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값을 띄는 거야. 이 펌프는요, 흥분의 어떤 상태가 됐든지 간에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국 상태는 자극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거든. 그 원래 상태에서는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어. 그리고 칼륨 이온 통로는 일부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는 통로야.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분국 상태에서 닫혀 있는 건 맞고, 칼륨 이온 통로는 일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닫혀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 일부 열려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항상 열려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누출 이온 통로라고 부르고, 그 누출 이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은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조금씩 나가는 거야. 그냥 누출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세세해서 복잡해서 이제 알아듣기 힘들지만, 어쨌든 분국 상태에서는 얘는 세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이제 자극을 가해서 탈분국이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돼? 나트륨이 유입이 되는 거야. 이 나트륨이 유입이 되면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생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유입이 될 때 탈분국이 생기는 거야. 그럼 칼륨 통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칼륨 통로는 물어보지 않아.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칼륨 통로가 열리긴 하는데, 그 시간 차이가 있고 그 열리는 개수의 차이 때문에 얘는 그냥 물어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탈분국일 땐 그냥 나트륨 이온 통로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재분국일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그럼 칼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돼? 칼륨이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칼륨이 유출될 때 나트륨은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통로가 서서히 닫히기는 해. 그런데 뭐 100개 중에서 70개가 닫히면 30개는 아직 열려있는 상태니까 이것도 물어보지 않아. 그냥 탈분국에서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포커스고, 재분국에서는 칼륨 이온 통로가 포커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포커스 때문에 탈분국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트륨 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재분국이 일어나는 이유는 칼륨 통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전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마이너스 70mV를 유지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 마이너스 70mV는 분국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 안쪽이
전압 때문에 마이너스 극을 유지하고 그리고 70mV를 유지가 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딱 받아. 그럼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활동적인 값이 올라가는 거야. 언제까지? 그래 플러스 30mV까지. 그러면 이 상태는 탈분극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트륨이 유입되지. 네. 그럼 안쪽이 점점 플러스를 향해 가는 거지. 이 지점이 한 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칼륨 통로가 열려서 재분극 상태가 일어날 때는 칼륨이 유출되면서 칼륨이 나가잖아. 그럼 양이온이 나가니까 안쪽이 다시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과분극이 왜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면 이 과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나트륨 통로의 어떤 활성도 그래프하고 칼륨 통로의 활성도 그래프를 따졌을 때 얘네들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활짝 열린다고 해도 칼륨 통로가 안 열리는 건 아니야. 좀 이따 열리긴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보다 칼륨 통로가 열렸다 닫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칼륨이 계속 유출이 돼. 칼륨이 계속 유출이 되면 결국은 안쪽이 점점점 마이너스로 되는 거지. 그래서 과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원상태가 되면 분극 상태가 된다는 거야.